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이거 삼성전자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도 내 주식은 안 오르고 삼성전자만 오르는 실정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삼성전자 많이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부디 그러기를 바라면서 16일 장마감 싹쓸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년 9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 또 원화 강세에 따른 한국 시장의 매력도 증가, 이런 것들을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네요. 2% 가까이 급등하면서 2543.0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이 올랐는데요. 요 며칠 일봉상 계속해서 60일선을 기준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방향을 좀 위로 틀어줬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덕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SK머티리얼즈나 원익IPS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8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4,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은 1,612억 원 가량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2,7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사이좋게 순매수세 보였고요. 개인은 1,865억 원 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하나금융지주, 4위는 LG전자, 5위는 키움증권이고요. 코스닥 1위는 SK머티리얼즈, 2위는 JYP엔터, 3위는 원익QNC, 4위는 네페스, 5위는 시전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주로 담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JYP엔터 관련해서는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현대차, 3위는 한국조선해양, 4위는 S-오일, 5위는 삼성증권이고요. 코스닥 1위는 원익IPS,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테스, 4위는 JYP엔터, 5위는 시젠입니다. 기관도 크게 다를 거는 없네요. 조선주와 증권주는 뒤에서 특징주로 다뤄보고요. 오늘도 잠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면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오르는 이유는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내년 1분기 D램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두 번째, 바이든 시대의 약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은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 높아지는 배당 기대감,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만약에 못 담았다면 관련 소부장 기업을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원익IPS 그리고 원익QNC, 테스를 적어놨어요. 원익그룹은 삼성전자와 아주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죠. 삼성전자가 원익홀딩스의 지분 2.3%와 원익IPS 지분 3.8%를 보유하면서 장비와 부품 개발에 있어 협력 관계를 굉장히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원익홀딩스 2.28%, 원익IPS는 3.77% 소유하고 있어요. 물론 SK하이닉스에도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익QNC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쿼츠 에어라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송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죠. 네, 테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의 화학 증착 장비와 건식 식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양 매출액 비중이 73%에 달할 정도로 삼성전자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삼성전자가 도쿄 일렉트론에서만 이 파운드리 건식 장비를 납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스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해요.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와 함께 테스의 매출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더해서 리노공업도 말씀을 드리면 리노공업은 반도체 불량을 검사하는 테스트 핀 그리고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인데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움직일 때 이 리노공업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제가 애소리의 주식수다에서 가장 최근에 다뤘던 내용, 삼성전자가 직접 찍은 소부장 업체들, 동진semchem, 솔브레인부터 해서 에로티베큐, KC텍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SK하이닉스도 오늘 9% 넘게 급등하면서 9만 원을 돌파했어요. 오르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인텔의 랜드 사업부 인수로 그게 적정가냐 아니냐를 떠나서 점유율 확대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에요. 랜드 수요의 중심축이 모바일에서 서버용 SSD로 변화됨에 따라 고수익 기업용 SSD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튼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로 중국의 다롄 팹 공장도 2022년부터는 SK하이닉스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롄 팹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기준에 맞게 개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협력사들의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장비 부분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유니테스트, 테크윈 등이 꼽히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사실 시총 상위 10개 회사 중에 연초 대비해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라서 현 주가 수준에서도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장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이번에도 아시아나 그룹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했죠. 공식화했죠. 거래 내용을 보시면 우선 산은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5천억 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하고요. 나머지 3천억 원은 대한항공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즉 교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한진칼은 이 8천억 원을 대한항공에 대여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요. 한진칼이 이 유상증자에 7,300억 원 규모로 참여합니다. 나머지는 기존 주주들이 참여하겠죠. 이렇게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지분율은 29.2%로 올라갑니다. 그 뒤에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 5천억 원을 인수하고요.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은 63.9%가 돼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연구체 3천억 원도 인수한다고 하네요. 이 거래를 통해 탄생할 통합국적항공사는요. 글로벌 톱 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산은은 또 양사의 자회사죠. 저비용 항공사 3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 대한항공, 한진칼까지 모조리 몽땅 급등세가 나타났네요.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주주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호재입니다. 네,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오늘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계속 올라와 있던데 이 RCEP 체결로 인한 기대감에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협정문을 체결했어요.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 그리고 인구, 총생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거든요. 완전히 메가톤급 FTA가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가입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또 체계적인 무역 시스템을 확립해서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이들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 침체된 국내 조선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오늘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수화학입니다.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원료 개발과 또 콜드체인 관련 원료 사업 주목받는 모습이에요. 먼저 황화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리튬 기반 차세대 2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제조 기술 개발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에 따라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수화학은 황화수소 관련해서 억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고요. 고출력, 고안전성, 황화물계 전고체 생산에 필수적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 임박하면서 콜드체인 관련 기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노말 파라핀 가공을 통해서 콜드체인용 파라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존의 사업인 세탁세제 원료, 손세정제 원료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가운데 이렇게 시대 흐름에 맞는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백신의 콜드체인 기술 부각되면서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증권주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크게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왜냐? 간단하죠. 증시 호황 속에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지수 2800선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좋았고 특히 삼성전자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31% 상회했어요. 증시 신고가 행진이 만약 계속된다면 증권주들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들 보시면 내일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검증위원회는 아무래도 백지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백지화의 이유로 장애물 충돌 우려와 부지 제한에 따른 확장성 한계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꿈틀대는데 왜냐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민심을 잡기에 최적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이게 이렇게 좀 정치적인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검증 용역 예산에 2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고 하거든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네요. 네, 삼보산업, NK, 영화금속, 동방선기 관련주 살펴보시고요. 그 밖에 다른 특징주들도 내용 꼼꼼히 챙겨보세요. 네, 내일은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라도 반도체 관련주 지금이라도 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만나요.